어느 날 밤 도둑무리가 창고에서 전자제품이 든 상자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차로 옮기고 있었어요. 도둑들은 경찰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심야 배달 중인 척을 하면서 상자를 창고로 다시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은 정원에서 사과 2개를 따서 친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친구는 강의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친구 집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고요. 그런데 다리는 여러분과 사과 1개의 무게만을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 2개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다리가 무너져서 피라냐로 가득한 강 속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친구에게 사과 2개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사과를 저글링하면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언제 1893과 2548이 498보다 작을까요? 기원전 일대입니다. 수자는 비싼 디자이너 제품을 파는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수자는 누군가가 바지를 훔쳤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누가 도둑인지 맞춰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다리를 주의 깊게 보면 청바지 밑에 바지가 삐죽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친 과학자가 에릭을 가뒀습니다. 그는 에릭에게 9m 높이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멀쩡하다면 널 놓아주지 라고 말했어요. 에릭은 조금 생각을 한 후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부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서 뛰어내렸죠. 형사 마이클 브라운은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다가 실종됐습니다. 그의 친구인 윌리엄스 형사는 실종 배우의 동료들 중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윌리엄스는 브라운의 집을 방문했고 마이클의 아내는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쪽지에는 286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동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뵈러 집을 비웠어요 라고 테스가 말했죠. 잭은 저는 며칠 동안 브라운을 보지 못했는데요. 노라는 저는 아직 훈련 중이잖아요. 브라운 형사가 제게 준 임무를 하느라 바빴어요. 윌리엄스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고 편지를 다시 읽은 후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냈습니다. 테스예요. 숫자를 영어로 바꾸면 2, 8, 6, 7이고 첫 글자를 따면 그녀의 이름이 됩니다. 애슐리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실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했어요. 애슐리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실내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동작을 또 연습한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난 소파에 앉아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밖에서 창문 밖에서 날아와서 유리가 깨진 거야 라고 하고 부인에게 그 축구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창가를 확인하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슐리는 유리가 창문 밖에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공을 차서 유리가 깨졌다면 그 유리 파편은 집 안에 떨어져 있어야겠죠. 3마리의 거북이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거북이 2마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거북이는 내 앞에 거북이 1마리가 가고 있고 다른 1마리는 내 뒤에 있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 거북이는 2마리의 거북이가 내 앞에 가고 있고 1마리는 내 뒤에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북이들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어요. 스티븐의 집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 잠글 수 있는 특별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하지만 열 때는 열쇠가 필요했어요. 스티븐은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사한 것도 없었죠. 스티브는 매일 저녁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티브는 창고 한가운데에서 황금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전날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브로치였죠. 경찰은 스티븐이 도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스티븐은 혼자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브로치는 어떻게 창고에 나타난 걸까요? 스티븐이 창고에 있는 동안 진짜 범인이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자물쇠를 잠글 땐 열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스티븐은 자물쇠가 바뀐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도둑은 자신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브로치를 창고 안에 두었습니다. 나무판 위에 서 있는 두 형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나무판 중앙에 서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다른 형사는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어느 날 댄스 스튜디오의 주인은 강사 중 하나인 딜런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딜런의 머리를 때린 거였어요. 경찰은 댄스 스튜디오의 직원들과 수강생들을 신문한 후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단골인 클로이는 며칠 동안 스튜디오를 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틀간 휴가를 내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했다고 했죠. 또 다른 강사인 이다는 친구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딜런이 출근하기 전에 스튜디오를 떠났고요. 딜런의 여자친구인 레일라는 경찰에게 딜런과 아침에 다투었지만 그 후에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찰들은 공격한 범인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냈습니다. 클로이였습니다. 해변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했지만 피부가 엄청나게 창백하네요. 4층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더 높은 층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가장 자주 갈까요? (1층입니다) 모든 층의 사람들이 가야 하니까요. 억만장자의 부인이 일요일 아침 8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이 의식을 잃은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의 옆에는 야구방망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 10주년 선물을 사주려고 집을 비웠다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날 저녁 전에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셔서 부모님 집으로 갔다고 했죠. 요리사는 아침 6시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부인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가게가 문을 열지는 않을 테니까요. 9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짜이고 다른 동전보다 무게가 약간 덜 나갑니다. 저울이 하나 있는데 무게는 2개만 잴 수 있어요. 어떤 동전이 진짜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동전을 3개씩 올립니다. 만약 이 중 하나의 무게가 덜 나간다면 가짜 동전은 거기 있을 거예요. 만약 무게가 같다면 가짜 동전은 3번째 더미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무게가 적은 동전 더미에서 동전 2개를 꺼냅니다. 더 가벼운 게 가짜겠죠? 만약 무게가 같다면 가짜 동전은 3번째 동전입니다. 케빈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케빈을 검진하러 왔고 젊은 여성 3명이 케빈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 자신이 케빈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들 중 오직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운데 여자입니다. 케빈처럼 팔에 모반이 있네요. 브렌다는 친구 레리에게 금요일 수업의 숙제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86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12가 더 크게 만들면 내가 도와주지. 레리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에 86을 쓰고 뒤집어서 98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에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집에 놀러 왔군요. 냉장고에는 탄산음료, 오렌지 주스, 물이 각각 한 병씩밖에 없어요. 무엇을 먼저 여시겠어요? 냉장고 문이요. 5마리의 고양이가 5마리의 쥐를 잡는 데는 5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쥐 한 마리를 잡을 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똑같이 5분입니다. 아만다는 인적이 드문 공원을 지나다가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가방은 핸드폰, 돈, 서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주위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만다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112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경찰이 곧 올 거야 라고 했어요. 아만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전력 질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일까요? 아만다는 할머니의 핸드폰에 신호가 없는 걸 봤어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유리병 하나가 반쯤 걸쳐져 테이블에 세워져 있습니다. 30분 후 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병 안에는 얼음이 들어있어요. 얼음의 무게는 항아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분배되어 있었고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자 병이 떨어진 거예요.